한 주간의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노설위원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먹는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첫 번째 주제 봅니다. 포청천과 미스코리아. 자, 미스코리아 이한희 씨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군인들 위문 방문해서 큰 또 웃음을 주셨다는데요. 아니 원래 군대 가면 이 신병 때 저도 그랬어요. 그럼 고참이 물어보죠. 여동생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인기 예쁩니까? 짱이죠. 예. 예쁩니까? 물어봅니다. 네, 예쁩니다.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죠. 그러면은 소개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럼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문희상 국회의원장은 여동생 계십니다. 예. 이한희 씨의 모친이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카 있습니까? 조카 있습니다. 이게 됐는데 예. 내 조카는 무려 미스코리아하고 연예인이다. 인기 절정의 뭐 탑 여배우죠. 근데 최고죠. 문희상 의장 얼굴에서 이한희 씨의 얼굴이 잘 떠올려지지 않기도 하거든요. 떠올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같은 형의 같은 인상인데도 네. 예. 거기에 또 이 미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범한 얼굴일 수도 있어요. 예. 가족 간에 특별히 또 예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평범한 얼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희상 이 의장의 경우에는 얼굴이 인상이 강하잖아요. 포청천으로 이렇게 예. 여의도 네. 포청천으로 예, 소문나. 부리부리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 인상으로는 굉장히 강한 인상이에요. 그쵸. 예. 그 이한희 씨 인상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인 이한희 씨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이고 예. 문희상 의장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강한 인상이죠. 강한 인상이죠.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네. 좀 놀라워했다라는 뭐 일설 소문도 있긴 있었는데 네. 자 문희상 의장 본인이 이한희 씨 삼촌이라고 사실 그동안 종종 언급도 했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탤런트 이한희 아시나요? 내가 이한희 뭔지 아시죠? 모르나 봐. 내가 왜 삼촌이에요? 이한이가 날 닮아서 그렇게 이쁜 거라고. 대한민국 화이팅! 육군 훈련소 화이팅! 문희상 의장이 분위기를 띄워서 한 말이긴 합니다. 날 닮아서 이쁘다. 이한희 씨가 날 닮아서 예쁘다. 네. 네, 이한희 씨도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그때 문희상 의장이 본인의 이제 삼촌인 걸 밝히고 예, 예.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자가 그러고 보니까 약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니까 내가 살이 찌면은 꼭 닮았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뉘앙스가 약간 비슷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찌면 외삼촌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어쨌든 뭐 이한희 씨 굉장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래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 문희장의 여동생이 그 가야금 산조미 병창의 그 예능 보유자 문재숙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교수 어머님은 교수이신 거고 부친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일하신 그 이상업 전 국가정보 2차장이라고 하는데 어제 굉장히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전공은 또 가야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틈틈이 뭐 예능 프로 같은 데서 이렇게 가야금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예.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삼촌과 조카가 서로 우리 외삼촌이에요, 내 조카예요 하는 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는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아마 이 특이한 게 한 재선쯤 했을 때인가요? 이제 보통 국회의원들이 3선이 힘들거든요. 예. 그때 이제 포청천 이게 드라마가 싹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포청천하고 본인 이미지가 확 교차가 되면서 득을 싹 봤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후에 이제 한 4선, 5선 될 때
그때 이한희 이한희 씨가? 씨가 이제 딱 뜨면서 이한희의 외삼촌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한희 씨의 이미지가 확 이제 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본인한테 얼마나 뿌렸습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이미지라는 게 예. 다른 사람 이미지하고 같이 이제 된다는 게 또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아마 문희상 의장도 인기가 있는 것인데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도 원래 의정부가 지역구인데 예. 의정부에서 유명한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오. 사실 뭐 의정부에 들어서면 문희상 의장 집안 그 땅을 밟지 않고서는 못 들어간다 할 어이구. 정도로 예. 부친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부자였어. 근데 또 본인이 옛날에 야당을 했잖아요. 그 뭐 사업 등등 하면서 거의 다 사실은 없어지고 망하고 나중에 집도 사실은 이제 힘들어서 오.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야기를 하는 게 국회의원 그때 이제 이제 선거를 하는데 합동 유세를 하는데 예. 그때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좀 힘들어지셔서 이제 중풍이 오셨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연설을 하려고 딱 연단에 섰는데 그 아버님이 못 쓰시는 몸으로 해서 이제 겨우 이 전단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아이고. 다니시는 예, 거예요. 예, 예. 그 모습을 보고 20분 동안 연설인데 20분 내내 울었어요. 거기 통곡을 한 겁니다. 20분 동안 연설 한마디도 못하고. 결국 울면서 그럴만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 야당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저런 모습으로 또 아들의 당선을 위해서 하니까 결국 당선됐어요. 그 우는 것 때문에 결국 그 지역에 보면 당선, 낙선 했는데 그 이후로 쭉 잘 나갔거든요. 여야가 그냥 거기 엎치락뒤치락 했었거든요.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사실은 그 선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이 정말 울음으로써 말 한마디 안 하고 당선됐다. 그럴 정도로 아주 정치권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야, 근데 저 이한희 씨하고 같이 다니면 그냥 다 사람들이 산 유권자들이 그냥 눈을 한 번씩 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요즘에 만찢여,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다. 만화를 찍고 나온 여성이다. 예.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우리가 순정 만화 주인공 캔디의 같은. 테리우스 같은. 근데 사실은 이한희 씨는 매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탑 광고 모델이에요. 어. 이한희 씨가 하는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한희 씨가 광고에 나오면 눈길을 떼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이렇게 흡입력이 있어요. 예. 근데 이한희 씨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문희상 위원장과 다닌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광고 모델이 TV를 찍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주민들은 다 와, 열광하고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 뒤에 문희상 위원장과 이렇게 잘 비교해 보시면 예. 닮은 곳을 묘하게. 찾는 묘미가 또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윈윈인데 그래도 이 군부대에 가서 이한이가 날 닮아서 예쁘다라는 건 좀 안티성 발언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네, 봅니다. 이한희 씨나 문희상 의장이나 두 분 다 서로를 방송에서 언급한 맞아요,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연달아 들어보시죠.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실물이 헐 났네요. 그 얘기는 못났다는 얘기죠. 내가 이한이 삼촌이에요. 네. 이한이 아빠가 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아, 또 여러 가지로 또 자랑을 또 많이 하셨네요, 문희상 의장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이한희 씨와 문희상 의장이 예. 저걸 좀 수줍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대놓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니까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이게 비호감이 아니에요. 굉장히 쿨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이한희 씨도 우리 저 그 외삼촌이 정치인이라는 거 예. 이런 거 연예인들이 잘 언급 안 하고 언급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지원 씨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적 관계였는데 예. 절대 그런 얘기 언급 안 합니다. 예. 뭐 기자들이 질문은 많이 하지만 그런데 이한희 씨나 문희상 의장은 기회가 되면 서슴없이 얘기하고 하니까 오호. 뭐 지금은 여당이 됐습니다만 야당을 오래 했건 국회의장이시고. 예, 상관없이 그냥 우리 집안은 그래요라고 얘기하니까 화목해 보이고 좋은 아니, 근데 거예요. 진짜 자세히 보니까 또 느낌이 또 네. 비슷한 느낌이 자꾸 그렇게 봐서 그런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자꾸 보면 어맨커님도 닮아 보여서 너무 자꾸 보진 마시고요. 아니 근데 이한희 씨요 사실 연주 들어보신 분들 꽤 네. 있으실 거예요. KTX가 근데 종착역에 딱 도착할 때 나오는 음악이 있다는데 이게 바로 이한희 씨가 연주한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KTX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가 연주한 그 곡이에요? 왜 서울 도착할 때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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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실 저희 슬기 언니 저희 친언니가 사실 했던 곡을 저희랑 삼중주로 편곡해서 한 곡인데 KTX에서 나오더라고요. KTX도 전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한희 씨 자매나 신기하다. 거기다가 엄마까지 맞지. 모두 다 국악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가 원래 무형문화재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무형문화재세요? 네,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그때도 사실은 그 이제 문재숙 교수가 이제 그때 구성을 해서 이제 했죠. 그때 이한희 씨가 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그 이한희 씨 언니도
사실 가야금은 굉장히 어떤 전문 연주자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세 명의 이제 자매가 함께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해서 연주한 게 바로 이제 KTX 저거거든요. 저거 되게 익숙하네요. 그렇죠. 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특히 이제 이한희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그 평창올림픽 할 때 또 춤도 연습을 본인이 그때 해서 그때 춤도 아마 선보였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무용 전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원래 모양이에요. 전공은 다 이제 가야금 전공이어서 하여튼 이 예술적 재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문희상 의장도 보면 은근 예술적 재능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여러 가지 하시는 거 보면 그 집안 자체가 보면 그런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예인의 피가. 그렇죠. 워낙 이제 동생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보면 조금 예술적 재능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와. 아니 근데 이한희 씨가 원래 윤계상 씨하고 연인 관계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한희 씨는 어느 집에 시집을 갈까? 이거 굉장히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예. 그런데 이제 윤계상 씨랑 지금 굉장히 한 5년째 공개 열애를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잠깐씩 결별설 뭐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혀 그때마다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서 그리고 또 뭐 동료 연예인인 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아무래도 결혼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네. 나이가 이제 결혼할 나이들이 다 됐죠. 예. 네, 됐습니다. G.O.D 출신의 윤계상 씨도 지금 배우로 열연하고 있고요. 완전히 그냥 네네. 저 바꾸셨죠. 근데 예. 6년 전에 저 열애 사실이 공개될 때 사실은 이게 쿨하게 공개한 건 아니었어요. 네티즌 그래요? 수사대들이 이 왠지 윤계상 씨 집에서 찍은 사진에 유리에 이 누군가 비치고 있고. 아, 근데 또 그걸 이한희 찾아낸 씨가- 거예요? 네네. 이한이 요렇게 좀 밝혀진 관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도도맘하고 네네. 강용석 변호사. 그랬죠. 그건 이제 동경에서 식당에 예. 야경을 찍은 창문이 문제였고 네티즌 수사대가 사진 분석을 엄청나게 해서 윤계상 씨와 이 이한희 씨가 연인 관계 아니냐 의혹 제기를 했는데 쿨하게 맞다 이렇게 인정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공개 연애로 돌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사귀고 있고 예. 두 사람이 성격이 다 시원시원해서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의 열애, 결별, 요즘에 폭행 사태 이런 거 보면 예. 집착이 문제인데 둘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주면서도 좋은 친구이자 대화 상대이자 연인으로 예. 잘 보내는 것 같아서 이런 관계라면 이런 성격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본 패턴은 예. 결혼에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할 때 네. 무난하게 꼬리를 하는데 예. 그래도 미래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쿠키의 사기극입니다. 아, 이 이건 미미 정말, 쿠키에 대한 예, 공분이 예. 정말 사그라들질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수제 쿠키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헛간가리하는 대형 거예요. 마트의 쿠키 빵이었던 거죠. 네, 이게 굉장히 네이밍부터 그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자신의 태명을 따서 지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엄마의 마음으로 내 자녀에게 먹이는 미미가 태명이었죠. 네, 그렇죠. 미미가 태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상호 자체도 미미 쿠키 이렇게 지었고, 근데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먹여도 안전한 그런 예. 쿠키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냐면은 줄 서서 기다려서 사 먹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정말 그 지역 사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 쿠키를 공수해 올 정도로 전국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는데,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나 롤케이크를 재포장해서 파는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수제도 아니었고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 아니 이게 맛있어요?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는데요. 제가 이 알려지지 않은 빵 마니아입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탄수화물 중독이라 밥보다도 면하고 빵을 많이 먹고 예. 좀 소문난 면하고 빵은 먹는데 예. 지방에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여기가 충북에 있다면서요? 충북 음성입니다. 네. 음성군청도 지금 조사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경찰도 어제부터 내사에 돌입했는데 그 주변에 빵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모여요. 이 빵이 맛있다, 저 빵이 저는 통영의 꿀빵을 너무 좋아해서 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전화로 주문하면 예. 배송을 해줘요. 그렇게들 많이들 드세요. 그런데 예. 아이가 있는 후배 집에서 이 빵이 요즘 대세예요. 예. 그러면서 이 미미 쿠키를 쿠키하고 이 롤케이크를 대놓고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와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예. 저는 역시 다르네. 맛있다. 지금 이 뉴스를 보고는 이 뉴스를 보고는 제가 배신감을 느끼면서 포장가리가 돼 그게 있고 남들이 정말 맛있다고 수제였는지 포장가리가 됐는 거였는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확신을 못 하겠는데 아, 초기에는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감과 함께 그럼 내가 그때 맛있다고 느꼈던 게 혹시 플라시보 효과였나? 네. 이게 뭐 수제, 유기농, 뭐 잘하는 집 유명한 이제 저 파티쉐들이 만든 거. 예. 그다음에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 또
맛있다라고 하고 전해주니 맞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하고 그렇죠. 자기 생각하고 먹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전 얘기 들었어요. 선착순으로만 판매해요. 왜냐하면 두 부부가 만드는데 생산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국에 유명해져서 주문은 몰리는데 딱 우리가 국밥집 가면 하루에 100그릇 그다음에 안 팝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 데도 꽤 있어요. 예, 5시에 가도 4시에 예.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솔드아웃 문 닫고. 그럼 더 먹고 싶고 내일 내가 문 열자마자 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미쿠키가 그런 마케팅 효과를 일으켰는데 결국은 돈 욕심이 아니었나. 그 주문량을 네.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공장 빵을 가져다가 포장 뜯고 자기네 포장해서 웃돈 얹어서 판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예. 근데 저는 이게 화가 나요. 대형마트의 빵인 줄 알았던 그 고객들의 입맛이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수제 쿠키라고 팔았는데 이거 아니야. 대형마트 거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통 요즘 맘 카페라든지 예. 이런 게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최영일 평론가는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셨던 걸 다 드러났죠.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정말 덕후들이 있습니다. 예. 이 분야에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묘하게 이 업체 그 대형마트 집 가면 이 쿠키 맛에 특이한 맛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미국계라서 조금 미국 맛 비슷한 그런 향들이 있거든요.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 예. 거기 가면 이제 이게 미국제 이제 저거라서 예. 저도 연수할 때 그때 미국에서 먹었던 맛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서 자주 찾아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주 먹어보니까 이 맛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롤케이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는 시중의 업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네티즌 수사들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거기 걸 가져온 거 또 왜냐하면 모양을 비교해 보면 예. 거의 똑같거든요. 겉모양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서 정말 맛있다, 수제다 그러니까 이제 최영일 평론 같이 속아서 맛은 똑같다고 하는 거죠. 아니, 이 피해 소비자들이 계속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오프라인이었어요. 제가 아기 데리고 갔을 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 자기도 아기 있는 입장에서 뭐 좋은 거 만드신다 그랬는데 같이 아기 키우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우연치 않게 봤는데 사장님 아기랑 저희 아기랑 같은 년생인 거예요. 그 케이크 같은 거 주문할 때도 그렇게 주문했었죠. 아니 그 유기농만 먹어야 하는 그 아이들이 일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탈이 난 경우도 좀 있다 그러고 엄마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겠다고 지금 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아토피라든지 비염 같은 것이 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약간 유기농 재료나 예. 무첨가물 이렇게 만든 예. 빵이나 쿠키 같은 경우를 먹으면은 또 조금 낫다라고 예. 해가지고 일부러 가서 공수를 해와서 아이들에게 먹였던 것인데 실제로 아토피 있는 아이가 이걸 먹었더니 더 아토피가 심해지더라. 그래서 어허. 왜 이런가라는 의문을 계속 품었다고 하죠. 이제 그런 후기들이 족족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홍보 자체가 이거 유기농 제품을 사용했고 그리고 또 무첨가물이다라고 예. 해서 이제 판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비자를 기망해가지고 결국 가격을 편취한 이제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굉장히 높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다가 이 유기농 제품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고 또 유기농이라는 홍보를 하면은 네. 친환경 농업법 위반죄도 같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또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뭐 이게 아예 못 먹을 음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유해하다는 아니죠. 예, 점이 예. 인정이 되지 않.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예. 미니 쿠키가 휴게 음식점으로 그렇게 신고를 하고 그동안 음식점이요? 판매를. 휴게 음식점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음식 영업을 인터넷 얘기하는데 판매죠. 그죠 인터넷 판매도 하고 그리고 또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예. 이제 그런 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한 거 자체, 그 자체가 또 식품위생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토피 등 때문에 이걸 먹고서는 탈이 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 보상이나 위자료나 예, 예. 이런 거를 또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요.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될지가 왜냐면 원래 이거 아토피 먹어서 증상이 피해 입었다고 입증하기가. 있는데 증명하기가 힘들죠.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계절 탓도 있다, 뭐 집의 습도 탓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원인들이 함께 중복적으로 예. 됐다고 하면은 입증이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근처 제과점들은 이 부부가 쿠키 속여 파는 거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조마조마하긴 했어요. 이게 아니 제품은 아니까 보통 이게 너무 적셔져서 퀄리티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저기서 저런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는데. 네네. 근데 가격도 좀 그 동네 제과점 치고는 네. 싸지는 않았던 싸지 것 않아요. 같아요. 지금 마카롱 하나에 2,300원이면 네. 고가죠. 예. 웬만큼 하는 집도 1,000원, 1,000원대고요. 요만한 과자 하나에. 요즘에는 이제 더 몇백 원대로 파는 또 할인점들도 많아요. 예, 예. 먹어도 괜찮아요. 좋은 마카롱들인데 예. 싸게 박리담에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저기 고가 전략을 쓴 건데 자 마카롱이 아직 뭐 이 포장갈이라는 이 증거는 안 나왔습니다. 예, 뭐 마카롱은 안 마카롱은 이제 그래요. 만든 것 쿠키가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화나는 대목이 뭐냐면 예. 웃돈을 얹어서 어찌 가면 집 앞에 이 슈퍼에 가면 마트에 가면 편의점에서 뭐 1,000원, 2,000원에 사 먹는 거를 예. 지금 적어도 3배 가까이 2.7배 정도 가격을 붙여서 팔았고 예. 또 이제 작아도 한 2배 정도의 가격을 붙여서 팔았고 예. 여기다 고객들은 또 택배비까지 아낌없이 내면서 그렇죠. 그래 충북 음성까지 내가 가기 어려우니 택배비를 내고 집에서 편히 먹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먹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부가 심각한 건 뭐냐면 예. 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데 너무 인색했다. 그래요? 처음에 이 주변의 제과점들은 아유 언제 터질 텐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결국 이 네티즌들의 그 입장에 의해서 터졌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 하나만 인정합니다. 쿠키만 그랬다. 미안하다. 예. 두 번째는 타르트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니라 그랬다가 예. 타르트도 맞다. 아. 세 번째는 롤케이크도 아니냐. 롤케이크도 맞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계적으로 인정을 단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경악했던 건 뭐냐면 자, 이 우리가 남의 걸 갖다가 판 것은 환불해 드리겠다. 하지만 우리가 맞는 것도 많다. 그건 환불 못 해준다. 예. 그럼 이게 뭐냐면요. 저는 보통 이 제조업에서 이건 식당이지만 1,000개 중에 하나 불량이 나도 불량률이 0.1이어도 심각한 예. 거예요. 예. 지금 100개 빵 중에 하나만 이걸 갖다 팔았어도 예. 저는 문 닫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윤리적으로.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아우 뭐 10개는 이 갖다 팔았지만 나머지 또 몇십 개는 우리가 만든 것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미안하다. 갖다 예. 판 건 보상 환불해 주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만든 거 사 먹은 거는 그냥이다. 근데 제가 아까 먹은 게 어느 쪽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직접 만든 걸 먹고 맛있다고 한 건지 말씀하신 대로 대형 유통 체인 거를 먹고 제가 맛있다고 한 건지 예. 이거를 본인들이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결국은 또- 총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띄엄띄엄 사과를 한 게 더 예. 공분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부도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또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는 그래도 공분을 하고 있는 어떤 네. 소비자들의 마음을 약간 달래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 자진 출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 미미한테는 아마 이걸 먹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주제 갑니다. 조심스러운 복귀. 예. 배우 박혜미 씨 남편 교통사고 문제로 한동안 이 뮤지컬 공연을 네.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또 네. 등장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바로 다음 주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죠. 예. 이때부터 원래 캐스팅돼서 예정돼 있던 오캐롤이라는 뮤지컬에 예. 무대에 오르기로 했어요. 예. 본인의 심경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고 대중의 입장도 갈립니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또 아직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그 남편인 황민 씨가 큰 사고를 내서 안타깝게 2명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박혜미 씨는 사고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고 낸 사람의 배우자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또 이제 문화예술업계에 종사하는 유명인인 거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 아닌가인데 여기서 우리가 헤아려야 될 건 예. 박혜미 씨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태 때문에 박혜미 씨 출연을 보고 티켓을 구매했던 많은 고객이 있는데 그렇죠. 오케롤에 박혜미가 나와 보고 싶어. 이 가을 무대에서 예. 그런 기대감이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혜미 씨가 안 나옴으로써 지금 이 작품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박혜미 씨가 어찌 보면 이 뮤지컬계의 동료들을 위해서 자 내가 아무래도 무대에 오르는 게 낫겠다라는 네. 최종 판단을 한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연기자, 뮤지컬 배우 입장으로 존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무대에 복귀하는 이유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네.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사실 그 스텝도 있고 그 회사도 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또 물론 티켓팅한 고객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박혜민 씨가 공인으로서 좀 책임을 지는 듯한 것인데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이 사태의 어떤 수습 과정들은 좀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예. 2명이나 일단 사망을 했고 지금 일단 남편 황민 씨는 아직 뭐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경찰에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사망하신 분에 대한 일단 뒤처리를 과연 이제 제대로 할 것인지 그렇죠. 그건 아마 이제 박현민 씨가 분명히 뭐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들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남편이 아직 조사는 안 끝났는데 계속적인 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28일 날 일단 2시간가량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달 30일에도 전에 한 번 더 소환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2차 조사를 토대로 다음 주 중으로 구속영장 할지를 신청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가능성이 하는데요. 좀 높다고 하던데. 근데 일단 사망이라는 결과가 너무나 좀 중대한 그런 결과라서 아무래도 좀 구속의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찰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박혜미 씨한테도 피해가 크고 그리고 또 피해자 측에도 이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